여러분, 데이터 좀 다룬다 하는 사람들조차 진짜 자주 헷갈리는 두 단어가 있어요. 바로 확률이랑 가능도인데요. 오늘 제가 이거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조차도 가끔씩 혼동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딱 하나의 예시만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확률부터 시작해 볼까요? 확률의 핵심, 과연 뭘까요? 확률이란 건요, 쉽게 말해서 이미 관역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관역판에 다트를 던졌을 때 특정 영역에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영역의 넓이, 그게 확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귀여운 쥐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쥐들의 몸무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쥐들을 가지고 확률의 개념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의 세계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이 분포, 그러니까 쥐들의 몸무게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관역판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확률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분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 그럼 내가 여기서 쥐 한 마리를 무작위로 딱 뽑았을 때 그 쥐의 몸무게가 32에서 34g 사이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지? 바로 이게 확률이 답해주는 종류의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은요, 저 그래프에서 32g과 34g 사이의 면적을 구하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약 0.29, 그러니까 29%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쥐 100마리를 뽑으면 대략 29마리 정도는 이 몸무게 범위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수식으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P하고 괄호가 있고 중간에 작대기 보이죠? 이걸 바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32, 표준 편차 2.5인 분포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32에서 34 사이에 있을 확률 P는 이렇게 묻는 거죠. 보세요. 바 오른쪽에 있는 분포는 딱 고정돼 있고 우리는 왼쪽의 데이터 값만 바꿔보는 거예요. 자, 확률의 핵심 이제 감이 오시죠? 분포는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는 변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확률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그러니까 쥐의 몸무게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전의 반대편, 가능도, 영어로는 likelihood가 등장합니다. 이건 확률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4g짜리 쥐 한 마리를 손에 딱 쥐고 있어요. 이 34g이라는 데이터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확실한 단서인 거죠. 자, 가능도는 더 이상 면적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진 이 34g짜리 쥐는 도대체 어떤 세상, 분포에서 왔을 때 가장 그럴듯해 보일까? 여기서 그럴듯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그래프의 특정 지점에서의 높이, 즉 y축 값이에요. 자, 여기 두 개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다른 분포가 있는 거죠. 하나는 평균이 32g인 세상, 다른 하나는 평균이 34g인 세상. 우리가 손에 쥔 이 34g짜리 쥐는 과연 어느 세상에서 왔을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높이가 0.1이네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와, 0.21로 훨씬 높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나는 평균 34g인 세상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더 그럴듯하다는 거죠. 수식을 보면 확률과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확률에서는 분포가 저 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능도에서는 데이터 이퀄 34g이라는 명백한 단서가 오른쪽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분포, 즉 우리의 가설을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한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가능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치 탐정놀이 같아요. 34g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채 수많은 용의자, 분포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범인인지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확률과 가능도, 이 두 선수를 링 위로 한번 올려보죠. 정면으로 딱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무엇이 고정되고 무엇을 묻는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한번 보세요. 확률은요, 분포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정해져 있으니 이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하고 면적을 묻는 거죠. 근데 가능도는 반대예요.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떤 세상의 법칙이 이걸 가장 잘 설명하지? 하고 높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혹시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단 하나의 수식으로 깔끔하게 압축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결국 모든 차이는 이 작대기, 발을 기준으로 무엇이 왼쪽에 있고 무엇이 오른쪽에 있는지 딱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확률은 분포를 전제로 깔고 데이터에 대해 묻는 거고요. 가능도는 데이터를 사실로 두고 분포에 대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장난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관점을 이렇게 뒤집는 생각이 바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 같은 현대 통계학의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고정된 것을 바꾸고 변수를 고정시켰을 뿐인데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이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이나 연구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또 어떤 놀라운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